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군무원 국어 강의 맡은 최효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계셨으니까 보답을 좀 드려야 되겠죠. 분명하게 얻어갈 수 있는 양질의 정보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말씀하셨듯이 선택 과목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이 아니라 강의를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설명에 임하는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조금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앞에 있는 교수님도 그랬겠지. 제가 원래 저번 주 토요일 날 강의를 한번 왔었어요. 설명회를. 그래서 오늘 설명회 배정이 마지막으로 간 것 같습니다. 다른 교수님들을 조금 할애하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페이지는 창피하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과목을 딱 4분제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국어는요. 요렇게 십자가 안에 4개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어문 규정, 그리고 문법입니다.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까지를 우리가 어문 규정이라는데 얘가 장난이 아니죠. 이거는 거의 암기 사항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분량도 굉장히 많아요. 공부를 시작할 때 어문 규정부터 시작하셔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쉬운 것부터 시작하셔도 상관없는데 피해가지는 못해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그 설명 드릴 텐데. 그리고 문법,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의문론 같은 경우는 자음하고 모음 같은 경우를 이제 의문 변동 현상으로 설명해서 작은 것부터 깨서 들어오는 거고요. 형태론에서는 이제 형태소하고 단어 형성법 같은 것들. 그렇죠? 이제 통사론에서부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강의할 때 제 통사론은 2주로 나눴는데 이 통사론에서 이제 품사에 관련된 문장 성분이라든가, 그렇죠? 아는 문장, 견문장, 그리고 시제, 높임법, 사동, 피동, 머리 아파지는 그런 내용들이 다 여기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휘 관련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쪽은 다 암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 문제가 아니죠. 독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집중력을 발휘해서 현장 가서 정말 자세히 보면은 다를 때보다 더 정답률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당일 컨디션이 좌우하는 과목이 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안 돼요.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은 이쪽에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무원 문제는요. 현장형 문제가 있고 지식형 문제가 있어요. 암기형 문제가 지식형 문제죠.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든 출제자는 배려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현장 가서 열심히 눈으로 봐서 점수 얻어갈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문제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을 배려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이 바로 그 배려에 들어가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문학은 현대문학 사 공부하셔야 되고요. 현대문학 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고전문학 사 공부하셔야 되고 고전문학 공부하셔야 되고 이 안에 또 시하고 소설, 수필, 희곡 많이 들어있죠. 고전문학 같은 경우는 시가문학하고 산문문학 들어가 있는데 비중은 많지 않지만 독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고전문학에 있는 고어를 해석해내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에요. 그리고 국어사, 중세국어하고 근대국어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현대국어 문법도 죽겠는데 고대국어 문법까지 공부하셔야 되죠. 힘듭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퍼센테이지는 이렇습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퍼센테이지를 나눈 건 아니고요. 실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어문 규정과 문법이 40%입니다. 절대로 무시하거나 버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어휘 관련이 20이고 의외로 독해하고 문학이 20 정도씩밖에 배정이 안 돼요. 제 생각도 이렇습니다. 제가 저번 주 어제인가? 저기 이번에 군무원 후반기 추가 시험 있죠? 강의가 11주 88시간 강의가 끝났습니다. 친구들하고 2006년부터 2019년까지 기출문제를 쫙 풀었죠. 문제를 1100문제를 풀었어요. 매 수업마다 기출문제 2회차 25, 20에서 50문제 유사기출문제 50개 해가지고 매 수업마다 100문제를 풀이했는데 어제부로 이제 딱 목요일이었네요. 어제부로 1100문제를 딱 털었는데 털고 나서 우리 친구들하고 수업 풀었던 친구들하고 요거를 같이 봤어요. 동의하냐? 이 퍼센테이지에서 동의를 하느냐? 그 친구들이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좀 믿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근거가 뭐냐? 올해 2019년 6월 22일 시행되었던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의 기출문제 유형 분석 강의입니다.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얘네들이 전부 다 어문 규정하고 문법이에요. 무지막지하죠. 25문제인데 대충만 봐도 지금 10개 넘어갔습니다. 총 14문제예요.
양보해서 14문제입니다. 사실 이 안에 더 집어넣고 싶은 것도 있지만 최대한 아닐 수도 있는 것들 배제해가지고 어문 규정과 문법을 정리하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구몬 시험을 치실 때 합격, 당락 여부를 결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그죠? 3+3 6개월 동안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강의 편성을 해보니까 이게 제일 현실적일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참고가 좀 돼야 될 사항은 들어오는 클래스의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커리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법을 많이 준비했는데 이 사람들이 문법에 대한 소양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2주, 3주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소 변경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표준 문법 빨리 해결해야 돼요. 의문은, 형태론, 통사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문 규정 물고 들어가야 됩니다. 한글 맞춤법, 표준법 이 두 개는 나눠서 공부하면 안 돼요. 표준 문법 공부하실 때 어문 규정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 중첩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5주 정도 달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전 문학사하고 현대 문학사는 역사 부분이니까 같이 엮어드렸어요. 저번 기수 수업할 때는 고전 문학사 한 다음에 고전 문학 보였고 현대 문학사 한 다음에 현대 문학을 배웠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결을 좀 시켜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연결하고 그리고 현대 문학과 고전 문학을 따로따로 배치를 하고 그 다음 3개월 차에서는 국어사와 비문학, 독해 그리고 어휘, 종합정리 주간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론 파트인데 이론만 할 수는 없어요. 중간에 계속 제가 평가 문제지를 드릴 겁니다. 자기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인터넷상으로 자료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6개월 자 3개월 더 뒤로 갈 때는 이렇게 문제가 편성이 돼 있어요. 단원별 문제풀이, 어문 규정 문법, 문학, 독해, 어휘 그 다음에 이 한 주에 3개를 풀려고 했어요. 4개는 안 되겠더라고요. 4개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 푸는데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 들어가니까 2시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영상 강의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1시간에 25개를 진짜 힘들게 끼워 맞췄는데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문 독해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해결을 못 해주고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어 같은 경우는 저는 주간반을 맡았기 때문에 6시간입니다. 오전 2시간, 점심 식사 후에 오후 4시간, 합쳐서 6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를 2시간 푼다라고 생각해서 한 번에 이제 3회차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간 거는 4회차이지만 제 생각에는 3회차로 가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3, 3, 3 들어가고 나중에 빨리 풀려지는 회차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난이도가 좀 쉬운 회차가 있거든요. 그런 회차에서는 4주차 문제도 들어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유사기출 모의고사 들어갈 건데 여기 있는 문제까지가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었던 여기서부터 아까 말 여기서까지가 1100문제예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제외하고요. 문제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강의가 딱 끝나고 이제 10일 중간 받았던 프린트를 딱 손을 잡으니까 500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이세소에 가가지고 스프링 파일을 먹고 왔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서 이제 책을 재본해서 여러분들 전달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뒤에는 기출문제들을 조금 전미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기출문제 소개는 제가 다음 기회에 인터넷상으로 한번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눈을 한번 보세요. 어문규정 문제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푸셔야 될 문제고 2019년 6월 20일 날 이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로마자 표기법이죠. 높임법 문제이고요. 띄어쓰기 문제가 2문제나 나왔습니다. 사이숏 문제가 여러분 이 문제가 지금 어디서 나온 문제인지 아세요? 독해지문에서 나왔어요. 독해지문이면 주제 찾기, 순서 찾기, 내용 일치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독해지문에 밑줄을 꺼놓고 저 근사값에 밑줄 쳐놓고 똑같은 사이숏 구성이 뭐냐? 문법이죠. 그렇죠? 국어에서는 아주 독할 정도로 문법을 이렇게 물고 넘어지더라고요. 다 문법입니다. 외워야 될 게 여기까지가 아주 평균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럼 이제 25 다음부터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뭐냐? 소위 말하는 그 국문 시험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독특한 특징적인 문제들. 다른 시험에서 잘 안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서만 나온 것 같은 문제들. 뭡니까? 용비어천가죠. 용비어천가는 2010년대 이후에 여러분 4번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1장부터 125장까지거든요. 다 못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1장, 2장, 3장부터 125장까지거든요. 지금은 2장, 3, 4, 8사 나왔잖아. 이걸 어떻게 맞춰요?
자, 이번 시험 84 나올 겁니다. 근데 84 나왔어. 그럼 저 신고하셔야 돼요. 잡혀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 유출된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그럼 몇 개 공부하실래요? 기출문제 나온 거는 완전하게 하시면 되는 거야. 그렇죠? 원래 하셔야 되는 거는 1하고 2하고 125예요. 용비어천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거는 1, 2, 125인데 1, 2, 125하고 나면 불안하잖아요. 그럼 추가 좀 더 하고 싶지.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34하고 84 같은 거 하시는 겁니다. 나온 김에 기출문제니까 외워가지고 더 가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훈몽자회, 한불자전, 말모의 큰사전 이런 문제도 공무원 시험에서 나오는 독특한 문제입니다. 제가 유사기출문제 찾으려고 다른 구급 비슷한 문제들 다 섭렵하는데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공무원 시험에서만 나옵니다. 자,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 처음 봤어요. 국어사전 검색할 때 검색되는 글자 찾는 건데 3개는 국어사전에 있는데 하나는 3개는 국어사전에 없고 하나는 국어사전에 있는 거래요. 이거 하고 요새 국어사전 많이 안 보는 친구들 많아가지고 그래서 출제인지 모르겠는데 몇 번인 것 같으세요? 국어사전에 있는 거 몇 번? 2번. 그릇째. 통째는 있을 거예요. 그릇째, 송두리째는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공부하고 가셔야 돼요. 국어사전 펴놓고 오픈북으로 수업할 수 없죠. 이런 문제가 저희 국문에서 떠도는 그 소위 말하는 국문의 정말 특징적인 문제들. 킬러 문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관동별곡. 관동별곡은 지금 요 사이즈 A4로 12포인트로 하면 한 8페이지 정도 됩니다. 8페이지. 이걸 다 해야 되느냐? 다 하면 제일 좋고요. 다 할 수 없으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국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회의에 의한 심의 과정. 답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문장 부호에 관한 것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문 규정에서. 자, 정답입니다. 내년부터 국어 시험 문제가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올해가 아니라 그죠? 그 다음 해에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 했었으면은 기출 문제가 뭔지 확실하게 알고 공부를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조금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시험 문제가 오픈이 되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험이 어려워지죠. 그렇죠. 타겟이 딱 지정이 되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난이도를 높여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많이 몰리게 돼요. 경쟁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출문제가 오픈이 돼서 우리는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시험 봐왔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보시고 오히려 여러분 뒷기수에서 좀 더 어려운 길을 갈 사람들보다 먼저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편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학문의 길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될지 망설여지다라는 뜻이죠. 뭐부터 하시면 됩니까? 국어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희 학원 믿으시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이크 이사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